제가 몇 년 전에 울산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혼자 살기가 좀 불안해서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랑 같이 살았어요. 그곳은 5층짜리였고 한 층에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5층에 살았는데 의외로 층간소음도 없고 아늑한 게 집이 참으로 괜찮아서 3년 가까이 머물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분이 슬슬 재계약 얘기를 꺼낼 무렵이었으니 대충 2년 하고도 9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 1시 정도만 되면 어디선가 자꾸 산물놀이 비슷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북이랑 장구치는 그런 소리요. 그 이상한 산물놀이 소리를 어떻게 알아챘냐고요? 그 무렵 저의 소소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ASMR이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속닥속닥 하거나 물건을 문지르는 그런 소리 아시죠? 어느 날 우연히 집은 마이크를 하나 손에 넣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죠. 보통 야심한 밤에 마이크를 켜놓고 이런저런 화이트 노이즈를 녹음하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귀에 확 꽂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SMR용 집은 마이크 성능이 장난이 아니라서 주변의 아주 사소한 잡음도 바로바로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고요한 새벽 시간에 녹음을 했던 건데 그날은 완전히 다 망쳐버린 기분이었죠. 다행히 제가 올리던 영상에는 그 소리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뭐야. 무슨 구판도 아니고, 씨. 한 번은 너무 약이 올라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봤어요. 소리가 나는 쪽 벽에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게 아래쪽에서 들리더군요. 발밑에서 들리는 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장구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이런 깨림칙한 기분을 애써 참아가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문제가 명확해져야 집주인을 통해서 따지든지 할 테니까. 그때가 늦은 새벽 시간이기도 했고 띵 하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괜히 신경 쓰였던 저는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 사방이 컴컴한데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4층에 발을 막 디디자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온몸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계단 센서등이 꺼질 때까지 계단에 한 발만 디딘 어정쩡한 자세로 숨소리도 죽여가며 한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냥 올라갈까 잠시 고민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기괴한 상황에서도 그게 뭔지 어떻게든 알고 싶은 겁니다. 이놈의 호기심이 발동한 건지 일단 어느 집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리 집 아래쪽에서 그 소리가 들렸던 게 확실했으니까요. 전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바로 아랫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정말 미치겠더군요. 행여나 문 쩔거기는 소리라도 날까봐 아주 살짝, 진짜로 아주 살짝 제 귀를 아래집 현관문에 가져다 댔는데 그런 소리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온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고 그 사이로 웬 낮고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가 불경을 외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턱끝까지 욕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입을 틀어막으며 참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주변 이웃집에서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야심한 새벽에 복도가 떠나가도록 굉음이 울리는데 말입니다. 그곳이 방음이 그리 잘 되진 않아서
복도에서 헛기침 하는 소리가 집안에서 다 들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마치 입을 꾹 다문 조개처럼 다른 집들은 문도 안 열어보더군요. 심해 한가운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복도에 감도는 공기가 차가운 해류라도 되는 것처럼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전 한동안 방바닥에 엎드려서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리가 들려도 안 내려갔습니다. 며칠 걸러 한 번씩 북과 장구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베개로 귀를 막으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정말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잊을만 하면 새벽에 고요함을 깨는 그 기묘한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고 그게 이상할 정도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제 소소한 취미였던 ASMR 제작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낙은 SNS 둘러보기였는데 사실 평소에도 여유 시간에 자주 들여다보곤 했었어요. 저는 타 지역의 관광지와 맛집들 그리고 멋진 사진들을 둘러보며 심란한 마음을 달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건 바로 우리 강아지 또리가 다니는 반려견 미용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어요. 미용실 원장님 실력이 아주 좋았는데 홍보의 일환으로 미용이 끝나면 예쁘게 단장한 아이들 사진을 찍어 미용실 계정에 올려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또리 사진을 한 장도 빠짐없이 저장했고 다른 아이들 사진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미용실 계정 게시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웬 낯선 강아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풍성한 털에 야무진 눈매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서너 장에 걸친 미용 전후 사진을 올린 그 게시물에는 원장님이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애견 미용 해시태그 땡땡펫 귀엽고 늠름한 애동이. 애동이라. 처음엔 참 독특한 이름이다 싶었어요. 이름 두 글자에 모두 이응이 들어가서 동그란 발음이 귀여운 그런 인상도 풍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단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저는 포털 사이트를 뒤진 끝에 이 낯설지 않은 단어의 뜻을 찾아냈습니다. 애동제자란 새로운 무당이 되기 위해 신어머니나 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작은 무당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몇 년 전에 무속신앙에 관심 많은 아는 형님과 함께 재미로 여기저기 신점을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들어봤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강아지한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었지만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꼭 굿하는 소리 같아서 괜히 그쪽에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왜 애먼 강아지한테 화풀이냐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그 이상한 소리에 내내 시달리며 스트레스만 쌓여가던 어느 날 우리 또리에 미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털이 워낙 많기도 하고 특히 눈가 털이 금방 자라서 미용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산책도 할 겸 미용실에 갔는데 그날따라 미용실에 손님이 많더군요. 꽤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동 어머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휙 돌아갔어요. 인스타에서 봤던 그 하얀 강아지를 50대 초반쯤 되는 여자가 안고 들어가더군요. 짙은 화장에 얇고 각지게 그린 눈썹은 소위 센 언니 스타일의 그런 인상이었죠. 제가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적는 동안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갔고 깨끗한 화장품 향기 아래로 묘하게 텁텁하고 거슬리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접수대에 있는 샵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미용실에 3년 가까이 다니면서 직원분과도 친해졌기 때문에 저는 말을 흘리듯 자연스레 물었습니다. 김쌤, 저 강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아, 얼마 전에 요 앞에 땡땡타운빌로 이사 오셨대요. 어? 그러고 보니까 또리 보호자님도 거기 살지 않으세요? 그런 직원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가 새벽마다 내 단잠을 깨우는 그 소리의 장본인.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던 그 묘하고 텁텁한 냄새는 가끔 제사상에서 맡아본 향냄새란 것도요.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아랫집을 찾아갔던 그날, 복도에서 마치 심해 한복판에 떨어진 듯 저를 짓누르던 그 느낌이 들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리와 함께 미용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애동이가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저기요. 예? 그렇게 정면으로 본 여자의 얼굴에서 기묘한 박력이 느껴졌어요. 온몸에 향수처럼 두르고 있는 향냄새, 높게 솟은 눈썹과 새빨간 입술까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두려움마저 느껴졌죠.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귀에 박히는 듯 했고 저는 말을 헤매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기 사거리 쪽에 땡땡타운빌 4층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예? 그런 제 물음에 그녀가 미간에 한껏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4층이란 말에 꼭 버튼이 눌린 기계처럼 그녀는 단숨에 반응했죠.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게 제가 5층 살거든요. 아, 정말요? 아유, 반가워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지도 몰랐네요. 그녀는 제 말에 경계를 조금 풀며 살짝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접수대 직원을 통해서 같은 건물에 사는 걸 알고 말을 걸었다고 그리 생각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인사를 했고 서로 코를 킁킁대는 강아지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제가 별다른 말이 없자 그녀는 먼저 가보겠다며 뒤돌아섰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여자의 등 뒤에 대고 말을 내뱉었었죠. 저기요. 밤마다 북치고 장구치는 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녀가 걸음을 딱 멈춥니다. 막 걸음을 옮기던 그 자세 그대로 제자리에 딱 서서 품에 안고 있던 애동이를 잠시 발 옆에 내려놓더군요. 그런데 저를 향해 뒤돌아본 그녀의 표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뒤돌아본 오른쪽 얼굴에 눈썹은 이마에 닿도록 힐끗 올렸고 입술 끄트머리만 뺨까지 말아 올렸는데 부릅뜬 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났을 정도로 그녀는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까지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속삭이듯이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너 어떻게 들었어? 그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쭉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근하게 얘기 나누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앞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죠. 하, 신기하네. 신가물도 아닌 것이. 그렇게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절 위아래로 훑어봤고 입꼬리를 비스듬하게 올리더니 애동이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너 어디 흉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마.
흉가나 그런 데 가지 말란 소리야. 그대로 너한테 씌일 거야. 내 말 명심하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끝으로 그녀는 애동이를 품에 안고 쌩안이 가버렸어요. 저는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죠. 또리가 뺨을 핥아줄 때까지 저는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 재계약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와 마주친 뒤로 새벽마다 들리던 소리는 뚝 끊겼지만 그녀가 바로 아랫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꺼림칙하고 으스스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흥미를 붙였던 ASMR도 완전히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말했던 말 중에 신가물이 뭔지 찾아봤는데 신가물은 무당이 될 팔자 또는 조상신이나 특정한 신의 눈에 띈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신가물이 된 사람은 무병을 앓거나 신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였을까요? 새벽 1시에서 3시, 그러니까 제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그 시간대를 죽시라고 한다더군요. 귀문이 열리는 불길한 시간이라나. 괜히 이어붙이는 게 아닌가 싶지만 어쩌면 그 여자가 밤마다 하던 것이 썩 멀쩡한 짓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